안녕하세요. 자리광입니다.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자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프로 자취러거든요.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했던 게 2004년이었어요. 그때 올라와서 올해 초까지 자취를 했으니까 무려 16년을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보통은 자취를 하면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.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. 월세를 내야 된다던가, 생활비 부분에서도 홀로 그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되고, 식비라던가, 기타 드는 생활용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구매를 해야 되죠. 부모님 곁에서 살 때보다는 지출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제가 자취를 하면서 홀로서기를 하면서 자취를 했다고 그게 많이 장애가 되진 않았거든요. 오히려 도움되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았어요. 저의 첫 자취는 이대에 있는 하숙집이었어요. 거기에는 보증금은 없었고 월 40만 원으로 해서 1층에 조선 족 아주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면서 밥도 해주시고 방 한 칸을 임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. 화장실이랑 욕실은 별도 공간이었어요. 공용 공간. 그렇게 사용을 하고, 그러고 나서 이사를 참 많이도 했어요.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사하거나, 오래 살았던 집은 한 번 정도 재계약을 해서 한 4년 정도?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고시원에도 1년 정도 살게 되고요. 그 다음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. 그렇게 몇 번의 이사를 거쳤지만 계속 월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월세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 3, 4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돼요.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. 내가 버는 돈을 이렇게 월세로만 낭비할 수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천만 원, 4천만 원 정도로 집을 한번 구해보자. 예,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물가가 저렴했을 때였겠지만 그래도 3, 4천짜리 집이 흔하진 않았어요. 그 당시에도 좋은 집에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피스텔 같은 데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요. 원룸이라 할지라도 좀 좋은 곳에 있는 깨끗한 신축 원룸에 사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러려면 거의 한 8천 이상은 줘야 됐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서울에서 3, 4천만 원짜리 집을 구하기가 쉽진 않았겠죠. 그 피터팬 방구하기라고 아세요? 그 카페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좀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보다가 그것을 통해서 구한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정말 좋은 기회에 강북구에 있는 거실 하나가 있었고 방 하나가 있었어요. 네,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. 거기가 그때 가격으로 2,500만 원이었어요. 그게 2009년이었거든요. 근데 그 집에 전세로 처음 살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공짜는 아니지만 월에 나가는 고정 비용이 없다 보니까 공짜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버는 월급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집에서는 한 4년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집이 그 당시에도 2,500만 원이었다면 분명히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.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집의 문제는 화장실이 좀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여서 외벽이 얇아서 겨울마다 벽이 얼었거든요. 그래서 변기는 물이 안 내려가고 샤워기는 얼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물을 데워서 녹여서 사용하고 막 그랬었어요. 정 안 되는 날에는 다른 곳에서 샤워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목욕탕 가서. 그래도 그 집이 저는 참 좋았어요. 위층에 주인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엄청 잘해주셨어요. 저렴한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장나는 것들은 다 고쳐주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.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취를 하면서
유지하고 싶은 생활의 수준이라는 게 아마 각자 다 있을 거예요. 물론 집이 넉넉하고 자금이 여력이 있다면 좋은 집에 살면 좋겠죠. 깨끗하고 보안도 뭐 철저하고 그런 집에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저는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 당시에 좋은 환경에 거주하는 것보다 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. 그래서 거주 환경은 조금 포기를 하고 돈 모으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.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자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금액을 산정할 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자취를 30만 원에 하고 있다. 월 30만 원으로 하고 있다면 하루 기준으로 10,000원 정도가 제가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의 소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6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 정도를 소요한다고 볼 수 있겠죠? 하루 월세가 나가지 않는다면 뭐 물론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더 그 금액이 적어지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루에 거주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회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나는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기간을 뭐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일정 시간, 제일 중요한 시기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거든요. 저도 실제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그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어렸을 때는 안 좋은 집에서 살아도 괜찮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주 여건에 들어간다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또 가장 많은 돈이 소요되는 곳은 생활비일 것 같아요. 생활비도 마찬가지죠. 생활비도 혼자서 공과금과 뭐 식비, 그다음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생활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.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고 있고 적은 규모로 살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계부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가계부를 써서 본인의 한 달 지출 금액이랑 전체 자본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한 달치를 정산했다면 또 1년치의 평균 지출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히 다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돈 관리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예요. 투명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가시화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확 눈에 드러나고 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렇게 가계부를 쓰고 살면서 나는 한 달에 최소로는 얼마를 지출하면서 살 수 있는지 또 최대로는 얼마까지 지출을 했었는지를 파악하시고 먼저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조금씩 자신의 습관을 관리하다 보면 자취가 주는 그런 자유로움을 정말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부담 없이. 저는 그렇게 해서 자취를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돈을 모을 수 있었고요. 돈을 들이지 않고 나 스스로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이 생겼다고 할까요? 생활력이 많이 더 길러졌습니다.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취가 주었던 그 가르침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성인이 된 이후부터 결혼 전까지 그 기간이 아마 자취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. 물론 뭐 다른 형태의 삶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. 저는 다시 자취를 시작했던 2014년 그 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.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. 고군분투했던 자취 생활이 제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취를 하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누리시고
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충분히 자취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. 지금 자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